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내린 단비로 숨통이 조금 트이긴 했지만 완전한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무심코 흘려보내는 물을 조금 더 아낀다면 가뭄으로 힘든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년 신인빛 기성 작가들의 신작을 소개하고 미술인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인사동 아트페어가 6월 7일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미술 작품이 전시된 이번 작품전에서는 동양 철학을 담은 동양화로 유명한 사공홍주 선생의 제자 다은 이강의, 도영 김성자의 작품에도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전시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또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를 더 많이 가져서 더 훌륭한 작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제17회를 맞는 인사동 아트페어는 기성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꽃을 또 주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 나름의 회양 방법이거든요. 제가 그림 공부를 하면서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연꽃으로 승화를 시킬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31일 성동구 서울숲 언더스탠드 애비뉴 파워스탠드에서 현대모비스와 함께하는 청년 드림 멘토링 데이가 열렸습니다. 성동구 민선 6기 첫 번째 공약인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일자리 대책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구직난이 지속되고 있는 현 세태를 반영한 말인데요. 성동구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민선 6기 첫 번째 공약으로 정하고 구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2,349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6년 10월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 4.1%로 서울시 1위, 전국 자치구 2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성동구로의 입지를 굳혀 클리오, BMW 코리아 등 7개 기업의 본사가 성동구로의 이전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선도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추진을 통해 상승된 지역의 가치를 건물주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관한 2017년도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성동구는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특구 지정으로 소셜 패션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건립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2015년 142개에서 2017년 현재 222개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성동구는 언더스탠드 애비뉴 조성과 오는 7월 성동 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으며 성수동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지식 기반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동구 전통산업인 수제화 산업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성수동을 수제화 산업과 의류 패션 산업을 결합한 토탈 패션 특화 지역으로 조성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제조업을 넘어 문화 관광 산업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성동구 왕신리 광장에서 성동가족 건강 놀이터 썬데이 파크가 열립니다. 대형 컵쌓기, 고무신 날리기 등 다양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니
싱그러운 6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께서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은행, 인터넷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11년 말 기준으로 1,8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동차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고 1년에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달라진 2012 자동차세. 먼저 미환급금 사전 충당 및 잔액 여부 고지제가 있습니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 의무자 중 자동차 공동 소유자가 없고 거소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에 대한 미환급금 사전 충당을 실시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명복을 빌고 그 뜻을 기리는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의왕시는 제62회 현충일을 맞아 6월 6일 왕곡동 현충탑에서 김성재 시장과 보훈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추념식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 헌화, 분향, 추념사, 헝시 낭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의왕시는 묵념 시간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 추명을 울려 행사 참석자는 물론 시민과 함께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왕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명복을 빌며 우리 모두 선열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 안보를 위한 각오를 다져 나가고자 강조했습니다. 2007년 개관해 현재 약 1만여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는 아름채 노인복지관이 뜻깊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왕시가 아름채 노인복지관이 지난 6월 9일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어르신들과 복지관 직원들이 함께하는 추억의 댄스타임이 열렸으며 부대 행사로 추억의 사진 전시회, 사업 운영 보고서 발간 등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편 지난 2007년 개관해 아름채 노인복지관은 2012년과 2015년 2회에 걸친 전국 노인복지관 시설평가 결과 전국 상위 10%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2015년 경기도 1위 복지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전국 최고의 노인복지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의왕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감상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두발로데이와 함께 환경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의왕시는 지난 6월 10일 갈미 한글공원에서 두발로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함께 만들어요 초록지구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갈미 한글공원을 시작으로 모락산 터널을 지나 다시 갈미 한글공원으로 되돌아오는 약 5km 코스를 걸으며 소통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또한 행사장에선 걷기 행사와 함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쌀컵 케이크 만들기, 천연 비누 만들기, 아나바다 체험 등 다양한 환경 한마당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의왕시는 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두발로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두발로데이는 무더운 7, 8월을 피해 9월 9일 고천 체육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왕시 청소년들이 예술적 감성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의왕시가 지난 6월 10일 의왕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제25회 의왕시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장이나 의왕시 청소년 수련관장의 추천을 받는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음악, 무용, 사물놀이 등 3개 부분 15개 종목에서 남다른 끼와 예술적 기량을 뽐냈습니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고
청소년의 문화 감수성과 예술적 재능을 개발해 긍정적인 청소년 문화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는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와 철학을 구민과 공유하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22일부터 27일까지 제2회 부평 지속가능 발전 주간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주간 행사는 도시농업과 안전한 먹거리란 주제로 포럼 강좌, 경연대회 홍보 전시체험 등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도시 농업으로 다가가는 지속가능 도시 부평이라는 주제로 도시 농업 포럼이 개최됐고 도시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 농부들을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하는 텃밭 경진대회도 열렸습니다. 29개 단체와 개인이 경쟁을 벌인 경진대회의 최우수상은 단체 부분 상공남초등학교와 개인 부분 이순호 씨가 수상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갈산공원에서 야외 참여 마당이 열려 주민과 학생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등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한 불없는 요리대회에서는 안전한 도시락을 만든 이지은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관람객 모두 참여한 긴 김밥 만들기도 진행됐으며 지속가능 발전 OX 퀴즈는 이누리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지속가능 발전 강좌가 8개소에서 개최됐고 부평 워킹 투어를 3일간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 발전 주간 행사 기간 내내 많은 볼거리와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부평구 관계자는 부평 지속가능 발전 주간 행사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구민의 인지도와 친근감이 향상되고 더불어 지속가능 도시 부평 실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는 지난달 28일 부평 초록 굴포 단오놀이를 개최했습니다. 홍명 부평구청장은 지난 28일 부평 역사박물관 일대에서 부평문화원이 연 부평 초록 굴포 단오놀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축사를 통해 인천 지역의 단오 행사 중 가장 자랑스러운 부평 단오놀이에 올해 처음으로 하나훈 시인을 기리는 100일장까지 더해져 축제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미영 구청장은 특히 굴포천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할 만큼 앞으로 굴포천 주변에서 개최되는 단오 행사가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오 행사와 함께 열린 하나훈 100일장에는 인천 지역 중학생 170여 명이 참여해 고향, 얼굴, 친구 생각, 길, 바람을 시제로 시심을 표현했습니다. 하나훈 100일장은 부평 역사박물관이 인천가치 재창조 선도 사업으로 공모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하나훈 재조명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평 초록굴포 그림 그리기 대회와 인천시 무형문화재 공연, 굴포천배 왕중왕 씨름대회, 단오 한복 콘테스트, 가수 길건의 축하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부평구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 혼밥 쪽이 늘어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주택을 건립해 17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부평형 공유주택은 기존에 조성된 공간에 생각 없이 입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주 대상자와 함께 거주 공간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설계 단계부터 입주자의 의견을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부평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6개월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용하지 않던 경로당 2층을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어내 부지 가격과 비싼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부평구는 공간 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입주 대상자를 모집해 올 1월 설계 단계부터 7회에 걸쳐 쉐어하우스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사항을 확인하며 입주자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현판식 이후 홍명구청장 일행은 쉐어하우스 내부를 둘러보고 입주자와 쉐어하우스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로당 어르신과의 의견 조율,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입주자들은 삼겹살데이 문화가 있는 날, 환경정비, 어르신과 소통 등 다양한 주제로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부평형 쉐어하우스는 주거 면적에 따라 10만 원과 14만 원의 이용료를 받으며 보증금은 월세 2개월치여서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쉐어하우스는 침실을 따로 사용하되 거실과 주방, 욕실 등은 입주자가 같이 사용해 사생활을 보장받으며 방세를 아끼는 새로운 주거 방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평창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최고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뽑는 평창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민간 소방관인 의용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과 진화 등의 소방기술 경연을 벌였는데요. 현장에 윤지연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여 인체 모형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소방대원들이 정확도를 측정하며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고개를 젖혀 기도를 확보한 후 가슴 중앙을 정확한 속도로 압박해야 하는 심폐소생술. 중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초기 응급처치인 만큼 의용소방대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진지한 자세로 임합니다. 심폐소생술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실생활에서 이렇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요. 뭐 누구든 배워서 이렇게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신입이고 평가를 준비하면서 좀 더 이렇게 꼼꼼하고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어가지고 앞으로 더 이렇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지난 9일 평창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현장인데요. 평창의 의용소방대는 약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32회 평창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갈고 닦은 심폐소생술, 부목고정, 호스 끌기, 수완 연장 기술 같은 거를 오늘 만나서 선의 경쟁을 펼치는 거죠. 이 평창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는 부족한 소방 인력을 보조하기 위한 조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민간 조직입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현장으로 달려나가 때로는 소방차보다도 먼저 현장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지역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지리적 요건을 잘 알고 저희가 화재 났을 때 또 신속하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죠. 아무래도 여성 대원님들은 저희 또 그 식품들 조달해 주시고 남성 대원님들은 이제 힘 쓰시는 거, 차량 통제 이런 것들 많이 도와주시니까 저희 대원들이 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활동하기 더 편하죠. 특히 평창의 경우 여름철에는 평창강 순환사고가, 강풍과 함께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철에는 대관령에서 산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단순하게 소방을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성대 같은 경우는 대관령 같은 경우는 산악구조 전문대로서 겨울에 선자령의 산악구조가 주마다 거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 평창 남부 지역에서는 여름 7, 8월 순환구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민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여성대에는 이웃의 미용 봉사라든가 도우미 역할로서 최대한의 봉사 정신을 가지고 이루어진 조직이죠. 이날 대회에서는 소방 호스 끌기와 개인 장비 착용 릴레이, 환자 부목 고정 등의 다채로운 종목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평소 갈고 닦았던 소방 기술을 10분 발휘했는데요. 각 읍면별로 장기자랑을 준비해서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체육 경기까지 했는데 이제 소방 기술만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 갈고 닦은 실력을 선의 경쟁으로 즐겁게, 우승자는 우승자답게, 진 사람은 진 사람답게 서로가 화합하는 자리. 어디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다란 그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저희 이제 꿈이자 목표죠. 좀 누구든 시간을 조금 낸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서요. 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 의용소방대원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묵묵히 뒤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용소방대원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똘똘 뭉친 제2의 소방관들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특히 평창에서는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이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평창군과 서울특별시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 협약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심재국 군수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올림픽 개최 경험을 활용한 스포츠 도시 구상 협력, 지역 문화 관광 축제 활성화 협력, 귀농 기촌 희망 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평창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양지역 간 정책 우수 사례의 공유 및 인적 교류 활성화 등 5대 협력 사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 최대 현안 사업인 만큼 성공 개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시 차원의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심재국 군수는 1000만 인구의 도시 서울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동계올림픽, 문화, 관광, 경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와의 많은 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협약 체결 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평창군청에 마련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을 관람했습니다. 평창군에 농촌버스가 다니지 않는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달부터 희망택시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이달부터 희망택시 운영 지역에 대관령면 수아리와 벽내리, 진부면 두일 1리와 장전리 등 4개 마을을 추가해 모두 16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희망택시는 1,200원이라는 저렴한 요금으로 해당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하반기에도 희망택시 운행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희망택시 사업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난생 처음 도전하는 트랙터 운전이지만 제법 능숙하게 기계를 조작하는 여성 농업인.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관내 여성 농업인 20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열의를 보였는데요. 소형 트랙터와 관리기 등 여성 친화형 장비의 운전 실습과 기종별 안전 교육을 통해 여성 농업인들의 농장업 이용률 향상을 돕습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일손이 너무 많이 딸리고 그리고 이게 젊은 사람이 너무 없잖아요. 기계 작동을 좀 할 수 있어야 이렇게 우리가 좀 급할 때나 바쁠 때는 이렇게 도움이 될 텐데 그걸 못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걸 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의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와 해병대의 인연은 1959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크고 작은 일을 함께하며 역사의 동반자로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포항시민의 날과 해병대 문화축제가 함께 열렸습니다. 53만 포항시민과 해병인이 함께 미래를 향한 에너지를 모으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포항 시민의 날은 포항항 개항일인 1962년 6월 12일을 기념하기 위해 2004년 지정됐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한 2017 포항시민 화합 한마당 축제가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됐습니다. 9일 18개 팀 840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시민화합 합창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저녁에는 해도 근린공원에서 시민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요. 시민 헌장 낭독, 시민상 시상 등이 이어졌고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시민화합, 천인 대합창, 퓨전 악극인 포항의 노래, 포항의 찬가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10일부터 12일까지는 해병인들의 고향인 포항에서 전국의 해병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2017 포항해병대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해병대 불굴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해병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참여형, 체험형 축제로 기획됐습니다. 해상 퍼레이드, 상륙 시연, 군악대 공연 등의 시범 행사를 비롯해 상륙 돌격 장갑차, 고무보트 탑승 체험, 서바이벌 게임장 등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해병대 1사단에서는 병영 체험, 해병대 개방 행사 등이 열렸으며 최신 해병대 전투장비 전시와 해병대 홍보관,
호국사진 전시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졌습니다. 도시 구조의 변화를 겪으며 점차 힘을 잃은 구도심이 문화의 향기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육거리 중앙아트홀에는 독립영화 전용관이 인디플러스 포항이 문을 열었고, 중앙파출소 일대는 문화예술 창작지구인 꿈틀로의 주 무대가 됐습니다. 지난 8일 있었던 오픈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디플러스 포항은 국비 6억 2,600만 원을 지원받아 기존 중앙아트홀의 공연장 시설을 활용해 구축됐으며 이날 개관식을 계기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지역의 문화 다양성 확대를 위해 더욱 다양한 주제의 독립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람료를 기존 5,000원에서 3,000원으로 할인할 방침입니다. 이날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포항 문화예술 창작지구 꿈틀로의 오픈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건전한 회식 문화를 유도하는 문화 미식 여행, 예술가와 시민 간 1:1 소통 프로그램인 꿈틀로 예술여행 등 다양한 시민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시작됐는데요. 시는 꿈틀로를 입주 예술가와 시민, 공간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창작지구로 가꾸기 위해 더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무한한 호기심의 세계로, 어른들은 추억 가득한 동심의 세계로 초대하는 특별한 학교가 있었는데요. 아니 대체 어떤 곳이냐고요? 그건 바로 별들에게 물어봐.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포항 환경학교로 떠나보시죠. 자연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인데요. 자연을 벗삼아 그 품에서 마음껏 뛰놀고 위로받아야 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포항 환경학교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선 하하호호,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 유쾌하고 신나는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포항시 북부 신광면에 위치한 포항 환경학교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꿈을 만들어가는 공간인데요. 포항시가 준비하고 한국숲해설가협회 경북협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도심 속 환경교육장입니다. 이곳에선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실제로 즐길 수 있는데요. 포항 환경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또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같이 해주시죠. 애들 눈높이를 맞추어서 체험, 놀이 이런 걸로 와가지고 하루 이렇게 즐기면서 몸으로 느끼고 갈 때는 한 번은 해봐야 되겠구나, 한 번 더 느끼고 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밤하늘의 별자리를 공부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별자리 캠프도 열렸습니다. 포항 제철 동초등학교 교사이자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이사인 홍성창 강사가 진행을 맡았는데요. 지난해 참여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또 개최해달라고 아우성이 엄청났다고 하죠. 그래서 올해는 모집 공고 2시간 만에 100명이 넘게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와, 여기 또 사이좋은 가족이 보이는데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애들이 요즘은 별자리 이런 걸 관측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한번 와봤어요. 오늘 어떤 점 기대하고 오셨어요? 제일 이런 재미, 그러니까 별자리 관측하고 그다음에 애들 그냥 좀 뛰어놀게 하려고. 자, 우리 친구들 별 따러 갈 준비 됐나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별 따러 가자! 학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교육을 하겠다는 게 포항 환경학교의 목표인데요. 유치원생부터 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정까지 150여 명이 참가해 별 해는 밤의 낭만과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포항 밤하늘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는 시간이었는데요. 별 보고 소원 하나 빌어볼까? 자, 소원 들어주세요. 소원 빌어볼까? 우리 가족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잔디에 누워 별을 보며 소원도 빌고 이날의 경험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이와 함께 별을 보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오늘 어떠세요? 저희들은 제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별을 봤는데 뭐 준서 같은 경우는 큰 기회가 없잖아요. 다행히 또 뭐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야외로 나와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빠 고마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계절별 별자리 이야기도 듣고 망원경 너머의 또 다른 세상도 경험했다면 이제 캠프파이어를 통해 흥을 끌어올릴 시간인데요. 아름다운 기타 선율은 참가한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촉촉하게 적시고 맛있는 간식과 선물까지 더해지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우리는 손톱에 별이 떴어요. 별 따러 가자 행사는 올해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 친화적인 깨끗한 도시 포항에서 즐기는 힐링과 감동.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누려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한국의 대표 전통 문화의 고장 안동시가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안동의 숨은 이야기를 전달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안동의 다양한 정보를 SNS와 블로그를 통해 전달할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유교랜드와 월영교 등 주요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를 온라인을 통해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동 관광에 관심 있는 전국의 대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6월 13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